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혹시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접촉하다, 누군가와 대면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컨택트가 있는데, 보통 사전에 언택트라고 찾아보면 대신 인택트라는 다른 단어가 나오게 돼요. 내가 손대지 않은, 망가뜨리지 않은, 건드리지 않은, 온전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언택트는 컨 대신에 언이 붙다 보니까 접촉하지 않은, 대면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언택트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물건을,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기계와 직접, 시스템과 직접 대면해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칭해요. 간단한 예시들을 들을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 제가 햄버거를 주문한다. 제가 직접 매장에 들어가서 점원한테 치즈버거를 주세요. 그러면 감튀를 드릴까요? 예, 감튀 같이 주시고 콜라는 제로 콜라를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키오스크에다가 원하는 버거 세트 메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제를 마치고 잠시 후에 쓰면 띵동 벨이 울리면서 6,300번 메뉴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혼자 가서 메뉴를 받아와서 냠냠냠 햄버거를 먹는 그런 상황이 딱 언택트 비즈니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표를 살 때에도 예전처럼 거기 영무원한테 부산 가는 3시 기차를 주세요 해가지고 살 필요도 없고, 그 앞에 있는 스탠드에 이용 가능한 기차 시간대 있는 좌석 구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제를 바로 하면 삐르륵 띡띡 티켓이 나와서 제가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하고 손쉽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에 들어가요.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챗봇 아시죠? 사이트에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문이나 배송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싶거나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싶을 때, 예전 같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사이트나 아니면 메신저에 있는 챗봇 메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K모 메신저 앱에 들어가서 그 회사 계정의 톡을 찾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 옆에 창으로 주문 조회, 배송 조회, 결제 조회, 기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메시지가 뜨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남들이 쉽게 물어볼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불만을 제기해도 이 사람들이 미리 저장된 데에 답을 보내주고 나중에 추가로 상담원에 추가 연락을 주게 돼서, 상담원들도 풀타임으로 자신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저 역시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챗봇이고요. 이 말고도 VR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비즈니스에 해당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셔츠를 하나 산다 그러면은 옷가게에 들어가요. 그래서 흰색 셔츠를 사고 싶어요. 사이즈 몇 드릴까요? 100을 주세요 했는데 잘 안 맞으면 더 하나 큰 거 없나요? 그러면서 물어보다가 두 개 다 애매하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살게요 이러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VR 쇼핑으로 저랑 사이즈가 똑같은 아바타를 하나 만들고 이 아바타한테 옷을 입혀보고 360도를 돌려보면서 이 옷 괜찮네? 그러면은 색깔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저한테 맞는 색상 또는 흰색, 하늘색, 줄무늬, 핑크색 이런 것들 중에서 바로 선택을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배송이 되는, 그래서 간편하게 옷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도 핵심은 제가 점원한테 물어보고 껄끄러운 소리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원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바로 퀵 하면서 옆에 메뉴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모 카드사에서 한 2년 동안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칭한 한 15개 업종의 성장폭을 이제 카드 결제 매출액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기 2017년에는 10억대 정도 됐었는데 2019년 여름이 되니까 전체를 합쳐보니까 거의 350억을 넘어서 400억이 육박하는 거예요. 5배에서 6배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들 자체의 매출도 올라가지만 업종들 자체도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로봇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들, 그냥 메뉴를 원하는 걸 주문하면 잠시 후에 로봇이 혼자 징징 움직이면서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주고 맛도 괜찮아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꽤 괜찮은 커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인 스터디 카페도 있죠. 제가 원하는 만큼만 결제하면 자리를 배정받아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혼자 그냥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고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고 나오면 되는, 그래서 누구랑 접촉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전에 얘기했던 카드사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카드사에서 이 결제를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썼지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20대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보통의 20대는 소득 수준이 30대나 40대보다 낮기 때문에 카드 이용 계층에선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는 데에서는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20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빈도도 높고 앱을 다운받았다가 지웠다가 새로운 걸 써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열려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은 또 쉽게 공유하고 여기서 남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용해보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20대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냥 혼밥이나 혼술을 한다 그러면 혼자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기 껄끄러우면 그냥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우리 집에 배송이 되고 남들 눈치 안 보고 혼자 즐겁게 혼밥을 즐기고 혼술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20대 언택트 비즈니스 이용 비중은 높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문해서 받는 처리 속도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원이랑 얘기하면서 생기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훨씬 편해요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기계에 주문하는 게 나으세요? 라고 해보니까 87%의 사람들이 기계 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87%는 거의 압도적인 숫자인데, 상대적으로 20대의 계층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주문하고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그냥 시스템과 기계에 내 직관적으로 주문을 하고 받는 부분을 훨씬 선호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는 지금의 트렌드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쇼핑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굳이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닌데 왜 지금 이게 다시 회자되느냐를 생각해보면 그 중심의 축이 좀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IT의 발달, 인공지능이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 발달이나 그 말하는 머신러닝도 있을 테고 가상현실의 발전도 있을 거고, 이런 요소들이 모아서 언택트 비즈니스를 끌어왔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서 물건을 사는 거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건강으로, 위생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죠. 주말에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학생들은 휴교를 하면서 학교에 가는 것 되도록이면 그 시기를 늦추도록 계속 조절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고, 식당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거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꺼리면서 사람이 적은 데로 가고 아니면 아예 배달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언택트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축이라면 지금은 건강과 위생에 대한 측면,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외면하는 부분을 줄여서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부분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알았어요.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언택트 비즈니스는 늘 거 아니에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각광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용 계층의 확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택트 비즈니스는 20대 그리고 약간의 30대가 주도하는 부분이 컸었어요. 1인 가구의 확대, 인구조의 배편, 밀레니얼, 혼밥, 혼술 이런 쪽의 키워드들을 갖고 언택트 비즈니스를 분석했다면 지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그 이상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꺼이 비대면, 비접촉의 주문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폭이 점점 확대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꼭 프리미엄이 아니라 보급형이라도 앱은 다 구동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주문하고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배송받고, 모바일의 주문과 배송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류의 서비스들을 점점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모 배달의 앱이나 Y모 배달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점점점 이쪽의 비즈니스도 2배, 3배, 4배 커지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요. 또 하나의 시사점은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들이 훨씬 빨리 등장할 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쓰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원격 진료예요. 예전에도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지만 계속 거부를 당했던 이유가 그래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로 처방전을 내리는 건 위험해요. 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배송받는 것도 위험해요. 결과적으로 직접 가서 만나고 직접 처방전을 받아 직접 약을 받아와야 되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다면 지금은 병원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오히려 따로따로 떨어져서 안전하게 원격 진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 측면에서, 업계 측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잡겠지만 그보다는 전방위적으로 트렌드가 바뀌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가상현실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엮이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마치 만난 듯한 소셜 서비스를 해도 나는 혼자 집에 있지만 여러 명이 가상현실로 같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 친밀감을 돕고 내 몸은 계속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될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확대해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사람들이 공간의 활용을 모여있는 걸로 하지 않고 내가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장소로 가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걸 즐겼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사람들과 VR로 모여있고 원하는 정보를 AI로 찾을 수 있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다 써가지고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도 쓸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올 거예요. 특히 자율주행에 다가오면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본다거나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모바일 오피스로 근무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차 안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부분의 발달도 생각보다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대한 생각의 축도 지금보다 훨씬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언택트 비즈니스를 가져온 거는 이번 2월 말에 모 경제지에 나왔던 코로나발 신풍속도 하면서 언택트 비즈니스를 다시 언급한 게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트렌드고 계속 변화하기는 하지만 이게 범지구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지금 큰 문제고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변화의 폭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다음번에 또 새로운 트렌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